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360X5를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요. 기존 시리즈를 사용해보진 않았고 액션캠이라면 오즈모 포켓 3가 있는데 이건 사실 액션캠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액티비티한 장면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드론 없이 드론샷을 촬영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먼저 DJI 플립을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처음 사용하는 드론인데도 사용하기 편하고 쉽고 영상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면허가 필요 없는 소형 드론이지만 드론을 신고하고 허가받고 그런 절차까지 생각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집에 16살 된 댕댕이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서 다양하게 영상을 남겨놓고 싶어서 드론을 구매했는데 정작 댕댕이가 그 드론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샷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다가 인스타360을 알게 됐어요. 정말 상상한 대로 다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재미난 카메라인데요. 글쎄요. 인스타360X5는 여러분이 상상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액션 카메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360X5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8K 촬영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8K 촬영은 이런 작은 카메라 센서로는 진짜 8K를 촬영하기 어려워요. 물리적인 해상도는 8K로 촬영이 되지만 비트레이트가 낮고 해상도가 부족하고 프레임 수도 제한되고 발열 문제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8K를 소형 기기에서 촬영하긴 무리가 따라요. 인스타360X5를 8K라고 마케팅하고 있죠. 근데 다들 이해하고 있는 그 8K랑은 달라요. 단순하게도 이건 보시다시피 앞뒤로 렌즈가 있죠. 각각 4K로 찍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4K인데 렌즈가 2개니까 8K다. 뭐 이런 거죠. 문제는 4K도 괜찮지만 8K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8K가 아닌 사실상 4K로 촬영하면서 360도 모든 화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말한 것처럼 8K 촬영 단점 중 하나인 프레임 수 제한이 있어요. 사실 8K가 아닌 4K인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스타360X5는 4K 3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돼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액션 카메라인데 30프레임까지밖에 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5.7K 화질로 내리면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 그건 4K가 아니라 2.8K, 2.8K 뭐 이렇게 사실상 2K 정도의 해상도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025년 6월에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안 된다는 기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액션캠은 역동성에 무게를 두고 촬영을 하는 카메라인데 30프레임으로 담는 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단순한 영상도 우선은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30프레임은 사실상 표준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액션캠이잖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강조하는 야간 저조도로 개설한 퓨어 비디오 모드에서도 어떤 해상도든지 30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이 안 돼요. 다른 모드도 마찬가지로 5.7K 일반 모드와 4K 일반 모드가 아니면 모두 다 30프레임으로 제한이 돼요.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싶으면 5.7K나 4K 모드로 촬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 해상도가 아니다 보니 그만큼 화질을 희생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인스타360X5에서 설정할 수 있는 8K나 5.7K는 분명 높은 해상도가 맞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외부에 자연광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빛이 부족한 상황이나 실내에서 촬영하면 선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 조명이 충분한 상황에서 촬영한 장면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Oh, how I hate to see October go. You're from Peru. 5.7K 6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고요. 당시의 실내는 충분히 밝았어요. 작은 디스플레이로 보더라도 선해도가 뛰어나지 않다는 게 보이는데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심해져요. 요즘에 워낙 고화질의 영상을 SNS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사용자가 일상 사용 시 체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서 많이 아쉬워요. 개인 소장용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액션캠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소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 같진 않고 분명 SNS 업로드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8K와 함께 가장 강조되는 야간 촬영 모드인 퓨어 비디오 모드예요. 또 제가 촬영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비가 오기 직전에 오후 8시에 퇴근
퇴근하면서 촬영한 장면인데요. 비 오기 직전에 흐린 날씨와 저녁의 넓은 대로의 분위기를 담고 싶었는데 이 영상의 하늘을 보면 그냥 낮 시간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 더 촬영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모드인데 실제보다 너무 밝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후 저녁 8시에 저녁 하늘을 표현하지 못한 거죠. 저녁 촬영이 많은 사용자라면 좋겠지만 그 시간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특히 모아레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요. 모아레 현상은 두 가지 무늬나 선들이 겹칠 때 이상한 물결이나 줄무늬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건 센서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왜곡된 장면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엔 낮에 촬영한 결과물도 비교해 볼게요. 8K 30프레임 모드, 5.7K 60프레임 모드, 그리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오즈모 포켓 3,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 S24 울트라, 픽셀 8 프로, 엑스페리아 1 마크 5를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결과물을 직접 보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역동적인 움직임보단 드론샷이나 이 정적인 영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에도 문제가 아쉽다는 말이지만, 정말 창의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면 인스타360X5는 상상 그대로의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X4를 잘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업그레이드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바이크나 보드 같은 특정 영상을 촬영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스타360은 곧바로 영상을 내보낼 수가 없고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데 번거롭긴 하지만 사용해보면 꽤 직관적이고 재밌어요. 사실 전 촬영할 때보다 편집할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번거롭긴 하지만 360도 촬영이 되다 보니 편집할 때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파일 용량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옮길 때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SD카드를 구매할 때도 사실상 512기가를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사용하다 보면 얼마 안 돼서 발열이 꽤 빨리 올라오거든요. 손에 들고 있기 뜨거울 정도로 금방 발열이 올라오는데 촬영이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꽤 심한 발열이라도 오랜 시간 촬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왜 30프레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보통 손에 쥐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셀카봉이나 거치대에 두고 촬영할 거라 발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원한 드론 없는 드론샷을 찍을 수 있는 액션캠이긴 하지만 가격이 사실 중요하죠. 액세서리를 쓸만한 것까지 다 해서 거의 100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요. DJI 드론인 플립보다 더 비싼데 결과물은 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건진 게 바로 이 3m 셀카봉이에요. 혹시나 해서 제가 오즈모 포켓 3에 결합해서 드론샷처럼 촬영해봤는데요.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긴 셀카봉이 없었다면 촬영하지 못할 높이와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360도 촬영보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용자라면 반가운 업그레이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개인용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납품 목적으로 사용은 못할 것 같고요. 일상적인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또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00만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 가격이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재밌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아쉬워요. 저의 사용기가 인스타360X5의 구매와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